안녕하십니까. 2023년 소방관계법규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의 난이도는 작년과 좀 유사했거나 좀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 적어도 한 3문제, 4문제 정도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풀기가 조금은 까다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문제는 한 5문제 이상씩 출제가 됐는데 화재조사법에서는 사실상 우리 공채에서는 출제가 될 듯 하거나 안 되거나 했는데 출제가 안 됐습니다. 자, 기본법하고 이제 육분법으로 나눴을 때 기본법하고 예방법, 그다음에 시설법, 시설공사업법, 위험안전관리법에서 골고루 출제가 됐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시설공사업법이나 그다음에 위험안전관리법 측면에서는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고 또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자료는 여러분들 아마 뽑아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강의는 앞으로 시험을 볼 학생들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소방기본법에서 나왔는데 벌금 규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는 이라고 나왔네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라고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벌금 100만 원 이하 요 규정이 되겠죠.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에서 출동하는 소방자동차 출동을 방해하는 자, 이거는요 2번이 정답인데, 자 2번은 5년 또는 5천만 원 요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5년 또는 5천만 원이다 할 때 좀 세잖아요. 자, 자동차의 이 이동을 방해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의 활동, 소방 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좀 벌금이 세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진압 활동 필요할 때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의 개폐장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이것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 이것도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번 빼고 1번, 3번, 4번은 벌금 1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벌칙 규정에서 출제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마 2번 문제는 뭐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왜 내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기했던 친구들은 잘 할 수 있었을 터인데, 보면은 국가보조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 장비의 종류와 규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구조정이지 않습니까? 구조정, 소방정 이런 것들은요 단위가 뭐가 되냐면요 마력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톤으로 체크합니다. 톤. 그래서 여기는 90마력이 아니라 30톤이 되겠습니다. 30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단위만 좀 알고 있었으면 풀 수 있는데 사실상 솔직히 어려운 문제였죠. 이게 너무 지역적인 부분에서 나와서 배연차, 구급차, 소방 헬리콥터.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승선 인원으로 이제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몇 명 이렇게 되고, 자동차는 이제 마력으로 체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3번은 이제 어렵지 않았을 터인데,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 표시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된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자고요. 맨홀 뚜껑은 요건 뭐 기본 문제입니다. 난이도 극하 되겠네요. 이제 648이죠. 648. 그리고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고요. 맨홀 뚜껑 부근에는 땡땡, 니은, 반사 도료, 폭, 디귿 센티미터 선은 그 둘레를 따라 칠해야 된다. 무슨 색깔? 노란색이죠.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15cm, 15cm 두께로 둘레를 칠해야 된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네 번째 문제가 소방시설 공사업법. 이게 순서 배열이 뭐 기본법, 조사법, 예방법, 그 다음에 시설법, 시설공사법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이제 구역은 나눠져 있으니까 바로 이제 조사를 점프 뛰고 예방 뒤에서 나옵니다.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소방기술 능력 등의 인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옳은 것은, 자, 정답은 여기는 4번이고요 4번, 1번이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본부장 서장은 소방기술 효율적인 활용과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 사람을 기술자로 지정한다. 자, 기술자로 지정한다. 누굽니까? 누구의 권한이에요? 청장님의 권한이죠. 그래서 본부장 서장님이 아니고 청장님의 권한이다.
2번 본부장 서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자격 수적, 경력 수적 이거 주는 사람도 누굽니까? 청장님이죠. 그래서 뭐 4번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2번 쉽고 3번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 인정 범위와 자격 수적 발급 경력 수적 발급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어떤 절차와 관련된 필요 규정은 불형으로 하죠. 그래서 행정안전불형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청장은 수첩, 경력 수첩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런 자격을 부여하는 사람도 청장이면 자격을 취소하는 사람도 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청장에 관한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난이도 좀 어렵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 잘 공부했던 겁니다. 5번 문제 가면은요. 소방시설 공사업법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이거 중요한 규정이죠. 공사 감리와 관련된 규정. 공사 감리 결과 보고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요. 이거는요. 사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만 좀 생각을 해보면은 맞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소방시설과 관련된 감시라는 거지 건축물을 감리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첨부 자료에서 착공신고 후 변경된 건축설계 도면 일부가 아니라 소방설계 도면을 일부 첨부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건축에서 이제 뻗어 나와야죠. 알았죠? 누군가한테 책임을 질 거야. 뭐 건축하는 건축회사한테 책임을 질 거야. 그래서 소방을 따로 뺐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소방설계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번이 잘못됐고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 그리고 공사 감리 일지 그 다음에 특소대 사용승인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부씩을 첨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 6번 문제를 보면요. 소방시설 공사법상 시행령에서 냈네요. 상주 공사감리 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상주 공사감리다, 일반 공사감리다 이런 것들은 시험 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뭐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연면적 땡땡 이상의 특소대 아파트 제외도 중요합니다. 소방시설 공사 상주입니다. 3만이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몇 층 이상이에요? 예, 16층 이상으로 몇백 세대? 예, 500세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뭐 개정된 규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면 소방시설 공사법 시행령상 소방시설 공사 분리도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분리도급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급할 때, 긴급할 때. 뭐 긴급하다는 것은 뭐 자연재해가 들었다든지 뭐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공사를 할 때 어떤 기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분리도급의 예외 규정으로 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맞는 것은 2번이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한 작공. 뭐 이거 당연한 거고. 자, 기억 들어가고. 자, 니은. 국방 및 국가 안보, 기밀 유지 들어가죠? 기억 니은 들어가는 것은 1번하고 2번. 이 두 개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인데 소거해서 풀 수도 있고. 자, 디귿에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인 특소대 비상경보 설치. 3,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1,000 이하. 그러니까 소규모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규모 공사할 때. 그래서 디귿은 1,000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리을은 요거 자체가 좀 말장난을 쳐놨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원안 입찰 또는 일부 입찰. 이게 아니라 대안 입찰, 일괄 입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대안 입찰, 일괄 입찰. 규정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에서 실시 설계, 기술 제한 입찰 또는 기본 설계, 기술 제한 입찰. 예, 요건 맞고요. 자, 비읍에서
문화재 수리 및 재개발, 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불리하에 도급이 곤란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것도 청장인지 본부장인지 시도지사인지 서장인지 대장인지 이런 규정 우리 문제 많이 풀어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맞출 수 있었을 것이다. 소거해서 맞추기도 하고요. 알겠죠? 네.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소방시설 공사법 시행령상 소방기술자의 배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있습니다. 뭐 특급이라든지 고급, 중급, 초급 여기 배치 기준 이것도 공부 많이 했었고 문제수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소대 공사 현장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특급 기술자인 소방기술자 배치하여야 한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소대 현장의 고급 기술자, 기계 분야, 전기 분야. 그 다음에 3번에 연면적 5천 이상이면서 3만 미만인 특소대, 아파트 제외, 공사 현장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중급 기술자. 좋습니다. 자, 4번에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이것도 기출된 적 여러 번 있었잖아. 소화설비, 호스릴 방식은 제외. 재현 설비가 설치되는 특소대 공사 현장은 행안부로 정하는, 야, 이거는 어렵지 않았어. 그쵸? 여기는 초급 기술자가 아니라 중급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가야 됩니다. 중급 기술자입니다. 요것도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제 화재 예방으로 왔습니다. 법률,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라고 했습니다. 소방계획서 작성해야 되는 거 맞죠? 두 번째, 화기치구 감도, 위험작업 허가 및 관리. 세 번째,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맞는데 그럼 4번이 뭐가 잘못됐냐? 4번이 정답인데 소방 현장 작업자를 제외한, 이 말이 됩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완전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건설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작업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왜 작업자를 제외하냐고. 작업자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작업자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아웃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갑시다. 특수가연물에 대해서는요, 앞으로도 매년 하나씩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주 나왔던 파트가 되겠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서 특수가연물 표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됐던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건데, 특수가연물의 표지 중 화기염금 표시부분의 바탕은 빨간색, 문자는 백색으로 한다라는 거. 예, 화기염금은 빨간색이지. 특수가연물의 표시를 한 변의 길이가 0.3m. 0.3m 뭐예요 이거? 30cm잖아요.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 그러니까 30cm, 60cm. 0.3, 0.6. 자, 그럼 세 번째. 특수가연물의 표지의 바탕은 검정색으로 한다. 바탕은 뭘로 한다? 백색으로 한다. 자, 반대로 뒤집어졌어. 문자는 흰색, 문자는 검은색으로 한다. 흑색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다만 화기염금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 이것도 그다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기출문제 뭐 동형 모의고사 많이 풀어봤고요. 4번.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 저장 수량, 단위 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 최적당 질량, 관리 책임자 성명, 직책, 연락처, 화기 취급에 금지 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설치하여야 한다. 네, 좋습니다.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11번에는 4번이 잘못되었는데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동형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거고 여러분들 이것도 어렵지 않게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축하려는 부분의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네, 신축 2만 제곱미터인 복합 건축물. 좋아요. 증축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 3만 제곱미터 업무시설. 4번에 증축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이고 지상층의 층수가 10층 이상인 저거다. 그럼 5,000제곱미터까지는 맞네. 근데 몇 층 이상이야? 11층이잖아요. 11층. 그래서 11층 이상인 업무시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층수 갖다 장난을 좀 쳐놨습니다. 이것도 그다지 어렵진 않게 여러분들 만났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12번 요거는 화재 예방 안전진단 범위, 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비상대응 조직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정답 전체 다 맞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모두 화재방 안전진단의 범위에 해당한다 라는 거.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지요. 근데 요거는 요 정도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는 풀 수 있을 겁니다. 왜? 근데 이게 네모 나와 있는 게 다 맞을까 아닐까 요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당황하고 좀 혼란, 조금은 좀 와락가리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13번.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일 쉬운 문제 아닙니까? 많이 풀어봤던 문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서장에게 신고한다. 본부장 서장에게 신고한다. 이것을 뭐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땡땡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죠. 예, 난이도 그닥 높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살짝 계산만 좀 하면 돼요. 계산만. 요거 약간 응용해 놨는데 특소대 바닥면적 다음과 같을 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용인원은 총 몇 명이냐라는 것인데 정답은 3번이거든요. 3번. 자, 그러면 관람객이 없는 강당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강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요, 강당은 몇으로 계산을 해야 되냐? 넓은 공간이지? 4.6. 한 사람이 있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건 4.6.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당, 바닥 면적은 460이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460을 4.6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곱하기 1개니까 곱하기 1 하면 되는 거고. 사실상 곱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460을 4.6, 4.6이냐, 1.9냐, 3이냐 요 기준만 잘 가면 돼. 그걸로만 갖다 적용만 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100명 일단 되고 강의실이 일단 10개래요. 강의실 바닥 면적이 57제곱미터래요. 그러면 강의실 같은 경우는요,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인원을 1.9로 계산하죠. 그러니까 57을 1.9로 계산하고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뭐 570을 뭐 1.9로 나눠도 상관없고요. 상관없죠, 뭐. 그래서 여기는 300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휴게실 1개. 휴게실도 강의실이나 휴게실이냐 1.9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38제곱미터 나누기 1.9 곱하기 1 하면 되니까 여기는 20명 해서 100명, 300명 더하기 20명에서 420명. 이거는 기준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갖다 적용시켜서 곱하기 나누기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알겠죠? 그만입니다. 뭐 풀 때는 한 1분 안에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15번.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소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뭐 이것도 뭐 자주 출제되는 것이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 수련시설 내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로 연면적 5,000제곱미터인 경우 됐고요. 2번 교육연구시설에 있는 합숙소의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경우 합숙소에는 100제곱미터잖아요. 100제곱미터. 그러면 이거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설치 규정이 된다. 간이 스프링클러. 네, 스프링클러가 아니라 간이 스프링클러라고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디귿에서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경우가 아니라 몇 제곱인 거예요? 600제곱미터인 경우가 되겠죠. 요거는 조금 세밀한 규정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좀 암기를 해두면야 이 문제가 좀 풀릴 수가 있다. 영화 상영관 4층 바닥 면적이 1000제곱. 4층이 1000제곱미터인 경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맞다라는 거고, 1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건축물 등의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선에 허가, 협의 및 사용 승인을 할 때 미리 본부장 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요 라고 했습니다. 건축을 할 때 미리 동의를 받는 거 건축물의 동의 규정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인데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특정소방 대상물 중 노유자 시설에
노유자 시설 및 수련 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노유자 수련 시설은요 1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2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200. 요것도 숫자 노름으로 장난을 쳤습니다. 해서 그 다음 막 1번이 잘못됐고 2번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학교시설, 지하층 무창층 150제곱미터, 차고 주차장 200제곱미터. 이거는 동모에서 자주 풀어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17번 문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앙심의위원회와 지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구분하는 거 있지? 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화재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라는 거. 두 번째, 소방시설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자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한다. 판단에 관한 규정은 지방기술심의위원회. 그러면 중앙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 곳의 하자를 판단 규정하는 사항을 하자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을 하고요. 하자 자체를 판단하는 것은 지방입니다. 하자 판단 기준에 대한 것이 중앙이고요. 말장난을 지대로 쳐놨어요. 요거는 조금 이제 실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에 관한 사항. 4번.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시공에 관한 사항. 이건 뭐 너무나 독특한 거니까 바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까지 왔습니다. 자, 18번. 소방시설 및 설치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전문소방시설 관리업의 보조기술인력의 등록기준. 전문입니다. 전문. 보조입니다. 보조. 이것도 동형모의고사 할 때 많이 풀어봤던 거죠. 정답은 4번. 초급, 중급, 고급 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이다. 네, 기준이에요. 2명 이상이다. 요게 이제 4번은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19번 문제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시 감경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원래는 감경하면 안 되지. 근데 뭔가를 뭐 반성을 했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했다든지 그러면 감경 사유가 되는데, 경미한 위반 사항, 유도 등을 일시적으로 점등하지 않은 경우,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스프링클러 헤드가 살수 반격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뭐 이 문제도 어렵진 않아요. 이거는 4번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 관리 업무 인정되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근데 3번에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고의성이 있단 말이야. 고의는요, 감경 사유가 아니라 고의로 뭔가를 했다, 의도적으로 했다, 그거는 가중처벌 사유가 되는 거죠. 앞부분에서 끊어버렸으면 상관없는데 뒷부분까지 넘어가니까 고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았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이제 20번부터 끝까지 나오는데, 위험물은 앞으로도 좀 비중이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중 위험물의 유별 저장 취급의 공통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보자고요. 인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 접근, 과열, 충격, 알칼리 금속, 물의 접촉을 피한다. 요거는 옳은 것이 1번 맞고요. 2번에 이류 위험물 중 자연 발화 물질, 바로 그냥 요거는 삼류 위험물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자연 발화 물질, 금수성 물질. 그 다음에 3번에 삼류 위험물은 산화제 접촉 혼합하거나 불티, 불꽃, 철분. 요거는 3번은 이류죠.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바뀌었네요. 2번하고 3번이 바뀌었네. 자, 4번에 위험물은 가연물의 접촉 혼합회를 접촉하는 물품과 접근, 과열을 피해야 된다. 가연물 이러고 나왔으니까는 요거는 육류 위험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물의 특성에 대한 규정만 잘 알고 있으면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좀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 자 21번은 계산하는데 조금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난 그래도 1분에서 1분 30초? 자 일단 제조소 몇 배? 10배. 그 다음에 옥외 저장소 100배.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 요거는 150배가 되겠죠? 150배. 그 다음에 옥외 탱크 저장소 200배. 요거 10배
100배, 150배, 200배 이걸 갖다가 어디 곱해버려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4000리터의 알코올류. 알코올류의 지정 수량은 몇 배입니까? 몇 리터입니까? 400이죠? 그러니까 10배니까 4000. 딱 들어맞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몇 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랑 지정 수량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야. 지정 수량 다 외웠을 거니까. 3만 kg의 유황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소. 유황의 지정 수량은 100kg잖아. 그래 안 그래? 100kg 곱하기 100배니까는 10,000kg잖아요. 10,000kg니까는 3만 kg를 훨씬 뛰어넘었으니까 10,000kg 이상이면 되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2,500kg의 질산 에스테르류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 그럼 질산 에스테르는 10kg지 않습니까? 자, 10kg 곱하기 150 하니까 요것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만 리터 경유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라고 했습니다. 경유의 지정수량은요, 1000리터잖아요. 1000리터 곱하기 이 200배 하니까는요, 20만 리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야? 15만. 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예방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방규정 이하니까, 20만 이하니까.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지정수량 곱하기 각각의 저장소에 대한 그 최대 배수. 이거랑 현재 있는 양이랑 섞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이 4번이 잘못됐다. 자, 22번.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관리법 시행령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옥외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이래저래 위험물은 제외한다 라고 했습니다. 일류 위험물 중 염소산 염류. 자, 염소산 염류는 옥외에 저장할 수가 없어요. 옥외에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풀기에 편한 게 홀수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옥외에 저장할 수 없다. 그렇게 엮어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246 135 요거는 옥외에 저장하면 안 된다. 뭐 빛을 뭐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1번은 요거는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23번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근거하여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20배인 경우 제조소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보유하여야 하는 공지의 너비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일 경우는 3m, 10배 이상을 10배를 초과한다. 그럼 5m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4번 5m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문제인데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시행규칙상 화학소방차에 갖춰야 되는 소화 능력 또는 설비 기준으로, 저도 시험을 이거는 한두 번은 제가 출제를 내봤었는데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한 친구들은 좀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포수용액 방사차. 몇이야? 분당 2000리시? 그래 안 그래요? 2000리터잖아요. 분당 2000리터. 그 다음에 분말 방사차. 분말 방사차는 1400kg 이상인 분말을 비춰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할로겐 화합물 방사차 맞고요. 4번에 이산화탄소 방사차 10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 비치할 것. 얼마 비쳐야 돼요? 방사차는 3000kg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마지막 문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중 적재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군에 있는 제조소 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조금 지역적인 문제라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의 외장 용기에는 다른 종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이건 당연한 기준이고, 자, 고체 위험물을 운반 용기 내용적의 95%의 수납률로 수납할 것. 좋아요. 액체 위험물을 운반 용기 종족률을 98% 이하의 수납률 수납하되 55도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 용적을 유지할 것. 4번이 잘못됐는데 자연발화 물질 중 알킬 알루미늄 운반 용기 용적의 95% 이하가 아니라 90% 이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0%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5도씨의 온도에서 10%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55도도 틀렸어요.
50도씨 온도, 그리고 옆에 10% 이상이 아니라 5%. 알겠습니까? 요건 이제 좀 세밀한 규정에서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로 있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성실히 공부한 친구들이면 80 이상은 넘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번에 시험이 조금은 쉬운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그래서 합격권에 좀 가깝게 되려면 최하 85 아니면은 88 정도는 맞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강의는 앞으로 이제 수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더 보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내년에도 출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회가 되면 학원에서 만나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